여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잘 나왔네. 예. 자,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했고, 13번 들어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누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야 돼?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인도 가능합니까? 네. 법인도 가능해요? 네. 예,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해요. 근데 법인 개공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겸업위반. 그러면 개인 개공은 가능해요? 네. 예,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개인 개공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근데 법인 개공만 안 돼. 정의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옳은 걸 골라라. 개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 수가 서울에서 100이요? 전체 500.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 응? 자, 전체적으로 500명.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얼마? 30명이요? 네. 그래서 5, 2, 3 이렇게 한 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문은 뭐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틀렸어요. 개공 500명.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 5, 2, 3 이렇게 하세요.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에 정보망 운영기능 국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자, 7번 보세요.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하면 지정 신청 들어가죠? 네. 신청 들어가면 지정해주고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줘, 안 줘? 줍니다. 자,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정서 교부받고 나서 운영규정을 정해서 뭘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변경도 역시 뭐다?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이고. 자, 시점하고 기간 같이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럼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라. 뭐 이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그 운영 규정이라고 나왔잖아요. 운영 규정은 언제부터?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신청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뒤에도 이거 했잖아요. 시점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국장은 3개월 이내 검토해서 지정서 교부? 지정서는 30일. 지정서는 며칠? 30일. 자, 이 앞뒤에도 똑같은 건 나왔어요. 내용만, 문장만 달리 나온 거지. 노상 그 내용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내리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규정 승인을 받을 부터 1년 이내 정보망 설정 운영하랬어요? 지정받은 날. 이 날로부터 1년이요. 지정받은 날. 어떤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 그래서 이제 13번은 몇 번 정답? 1번. 그 다음에 그 14번 금지행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금지행위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번 나오는데 금지행위 내용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투기 조작. 자, 위에는 몇 년하고 몇 년? 밑에는
3년하고 2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토지 매매 거래는 쌍방으로부터 보수와 실비를 법정 한도 내에서 수령한다.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 질문 맞았어요?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게 맞냐고? 금지행위면 어디에 걸리냐? 이것부터 잡아야 돼. 금지행위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문제는 7, 8월 달에 문제 풀었어요. 문제집에가 똑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 7, 8월 달에. 근데 기억이 없죠? 자,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받는 게 맞죠? 근데 실비는? 실비는 한쪽에서 받죠? 근데 실비도 쌍방으로부터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디 걸려? 초과 보수에 걸리지. 보수 초과. 보수 초과 저거. 아, 실비는 한쪽으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받아보니까 초과 보수지. 그러면 금지행위 위반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자, 7월달 문제집에도 들어있어. 이 지문이. 집에 가서 찾아봐.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 됐어요? 초과 보수 걸려. 실비는 어디서 받아? 한쪽, 일방. 그죠? 근데 양쪽으로 받았으니까 초과 보수 걸리지. 쌍방으로부터 실비. 이렇게 매치해봐. 쌍방으로부터 실비. 초과 보수 걸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맞았고, 개공이 임목에 관한 법률서 임목에 대해서 매매를 어바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맞아요? 임목 매매업도 금지행위 아니야? 어디에 걸려? 여기 1번에 걸리지. 1번이 뭐요? 뭘 매매를 넣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럼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이고 업이란 건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면 법정 중에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임목을 계속 사더라도 걸려 안 걸려? 걸리지. 토지를 계속 사더라도 걸리지. 광업재단을 계속 사더라도 걸리지. 자, 그렇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고. 3번.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던 자가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중개 대상물을 매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칠판 보세요. 금지행위 규정은 누구에게만 적용돼? 개공 등이죠, 등. 그러면 등록증을 대여받은 사람은 개공 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뢰인으로부터 물건 사더라도 직접 거래가 아니지. 자, 머리를 자꾸 굴려봐. 이해됐어요? 금지행위는 개공 등이잖아요, 등. 이게만 적용돼. 그러니까 대여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의뢰인과 영리 목적 계속 반복적 매매, 일회성 매매계약, 일회성 동그라미. 금지행위 해당돼? 의뢰인과 동그라미. 의뢰인과 하면은 한 번 해도 직접 거래. 여러 번 해도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사든 팔든. 됐어요? 예.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알면서 동그라미.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의뢰받았으나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았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해당한다. 해당합니다. 자,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야. 거래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무등록업자와 협조인데 협조 행위. 근데 알면서 협조해야 걸리죠? 그럼 모르면서 협조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 무등록업자.
근데 이 사람이 현직 비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죠. 금지행위요? 아니에요. 금지행위. 무조건 되니까 아니라 무등록한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협조하면 되는. 그럼 모르면서 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협조받았고 거래까지 끝내줘야만이 금지행위요? 거래 끝내든 안 끝내든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그래 맞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세요.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이것도 뭐 매주 나올 거예요. 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 매주 나올 거예요. 계속 매주 나와. 단원별로 계속 출제가 되겠으니까.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정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히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뭐가 틀렸어요? 하거나. 그렇지. 오 좋아. 하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거나는 뭐요? 또는이죠. 또는. 하거나는 또는이고 하고는 and고.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자,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좋아요. 하거나 X. 하거나 X. 하고. 됐어요? 아, 좋아. 죽인다, 죽여. 자, 2번. 지문도 긴데다가. 자.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취득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맞았어요? 뭐가 들었어? 이전. 취득 관련 조세만.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를 외우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 이전이 틀렸고. 자, 3번.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에 과태료? 응?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자격정지. 그럼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그래, 개공이 500만 원이요.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4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업무 수행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어요? 이게 정답이네.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개공이 의뢰받은 경우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몇 쪽 보세요.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뢰받을 때 작성해요? 중개 완성시? 의뢰받을 때가 틀렸어. 중개 완성시. 계약서 쓸 때.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쌍방교부 맞고 3년 보관 맞았어요. 시점. 자, 설명하는 것은 의뢰받을 때 하는데 설명서는 중개 완성시. 계약 체결할 때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성시. 됐어요? 그 다음에 16번.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뭐 매주 나오고 확인설명서도 매주 나오고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들어간 거잖아요. 옳은 걸 골라라.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 설명 옳은 걸. 자,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밑쪽.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아. 근데 내용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자,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 내용도 자유롭다. 이게 틀려버렸어요. 자, 2번. 개공에게 고용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고용인은 개공과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맞아요? 고용인이 틀렸죠? 고용인 중에서 누구만? 소공만. 보조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고용인 그런 포괄 개념이니까 이게 틀린다고. 보조원도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3번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은 거래 쌍방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 쌍방 교부하고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한 맞았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자, 교부 보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교부 보관 동그라미. 교부 보관은 오로지 누가 할 일이에요? 온리 개공이 할 일이에요. 온리. 됐어요? 온리. 교부 보존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에요. 소공은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에서 필요적 기사항이 아니에요. 기예요. 자, 5번. 5번이 정답이네? 거짓 계좌에 관한 이중계약서 작성은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임치는 전부 다 뭐가 돼?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 밑에 또 적어. 징역벌금 없다고. 자, 거짓 계좌 이중계약서 작성. 징역벌금 없습니다. 징역벌금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네.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2문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2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모의고사 2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도 2문제 정도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앞주에도 많이 틀렸는데 오늘은 많이 틀렸나? 한번 봐볼까? 많이 맞았네. 그래도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양호하네. 자, 그렇죠. 왜 양호해요? 이 앞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여기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만 신고하라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해야 안 해? 그럼 면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또 권리도 있죠? 권리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무슨 분양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분양권만. 그럼 토지 상가 분양권은 신고 안 한다 그랬죠? 그럼 거래는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그리고 계약만. 판결이나 경매는 아니에요. 그럼 직거래하면 누가 해야 돼?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개공 소결하면 누가? 개공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 60일 이내. 그렇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 자, 신고 필증은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즉시.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검인, 의제, 뭐 이렇게. 이게 계략적인 절차고 세부 절차는 문제 풀면서 들어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골라라. 자, 우리가 이제 신고 필증 재교부가 정정하고 변경 신고 있죠? 네. 정정,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질문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전자문서 안 된 거 딱 2가지 있죠? 대행하고 일방 신고. 직거래했을 때 일방 신고할 때하고 대행할 때 이 2가지 빼고는 다 돼.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 돼. 방문도 되고 전자문서 되고. 정정 신청도 전자문서 돼. 변경도 전자문서 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도 돼. 다 돼. 대행할 때하고 뭐 할 때? 일반. 2가지 빼고는 다 전자문서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2번. 2번도 열심히 우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변경 신고 후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알고. 그 다음에 3번. A로부터 토지를 공동 매수한 B, C, D는 거래 신고는 E가 매수인에게 추가된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 교체는 뭐다? 제외. 그럼 뭐 할 때만? 감송. 그러니까 B, C, D에서 뭐 D가 받는다 할지 이렇게 이럴 때만 변경 신고한다. 추가 교체는 제외. 3번 틀렸고. 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는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한다. 맞습니다. 해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미시어 또는요? 또는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빼고는 전부 다 또는. 5번. 자,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서에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맞았어요? 네. 예. 요즘은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8번. 자,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사례 형태인데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 갑은 동작구 소재 X 토지를 매도인 A와 B 간에 3억으로 매매 계약을 성사했다. 맞는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A하고 B가 뭐예요? 얼마에 거래를 했어요? 3억. 개공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걸 골라라. 갑이 등기 이전한 날부터 60일의 신고. 자, 수없이 강조했죠. 등기 이전한 날부터요.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도 아닙니다. 자, B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누구예요? 1억 원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어. 요구하자. 갑이 누구예요? 개공이죠? 요구대로 신고한 거 B와 갑 둘 다 취득세 3배? 자, 칠판 보세요. 이게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과태료고. 그 다음에 개공이 거짓 신고해달라는 게 거짓 신고해봤죠? 거짓 신고했으면 취득세 3배입니다. 그럼 둘 다 취득세 3배는 아니죠? 요구한 사람은 500만 원. 개공은 취득세 3배가 맞아. 그럼 뭐가 틀렸어요, 지금? B와 갑. B가 틀렸죠? B는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동작구청장이 부과하고. 맞았어요? 맞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동작구청장 과태료 부과 사실 다음 달 10일까지 영등포 구청장에 통보해야 돼? 10일 이내. 10일 이내. 며칠 이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나왔냐면 요약집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 지문을 문제 내면 어려워. 92페이지? 92쪽 나와 있네. 자, 그 9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이 지문을 문제 만들면 사람 죽인다 이거. 봐봐. 신고를 받은 관청이 그 물건 소재지 등록 관청이죠. 개공 동그라미.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어 안 했어? 했죠.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건 기간을 바꾼 거잖아요. 출제자가. 근데 개공을 거래 당사자로 바꿔버리면 이것도 못 잡아내. 누구에게 부과했을 때만?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통보 규정이 있어. 그러면 거래 당사자도 과태료 들어가잖아요.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면 통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개공 대신 거래 당사자 놓으면 작년, 재작년 동형 모의고사 낼 때 하나도 못 잡아내더라고. 못 잡아내. 자, 여기는 개공에게 부과할 때만 10일 이내 통보. 지금 이 지문은 지금 기간을 바꾼 거잖아요, 출제자가. 그걸 개공을 거래 당사자로 바꿔버리면 더 못 잡아낸다고. 이해됐어요?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통보 규정이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것도 이제 주의해 줘야 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은 다음 달 10일이 틀렸고 10일 이내입니다. 이내. 자, 4번. 갑이 누구예요? 개공이죠?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 받아야 돼? 아니요.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입니다. 의제. 자, 만약 X토지가 허가 대상이고 계약처리 등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동작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5번. 그래서 18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쉬워 어려워? 자, 19번 문제. 이제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지문 때문에 틀리지. 이것도 뭐 지문에 속아서 나가는 거지. 어려운 거 없어. 자, 19번은 다 맛있을걸? 다 틀렸네. 아주 좋았어요.
이거 틀렸어. 다 틀렸어. 19번, 20번, 21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 손해배상 보면 공부할 거 없어.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문제 풀 때. 이건 지문 때문에 속아서 틀리지, 내용이 뭐 어려워갖고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중개사법 다 그렇지만. 됐어요? 자, 19번 한번 볼게요.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의 업무 보증과 관련한 설명 옳은 걸 봐라. 개공은 중개 의뢰를 받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뭐가 틀렸어요? 의뢰 받았을 때 이게 틀렸죠. 중개 완성 시. 자, 보증 관계 보험 1억 원 들었다. 이거 설명하는 것은 거래가 끝났을 때죠. 네. 계약서 줄 때, 보험 증서 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 받았을 때 시점을 잡았어요. 의뢰 받았을 때 X, 중개 완성 시 이렇게 공부하세요. 2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만료되는 즉시 맞았어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어떻게 한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어떻게 한다? 효력 있는 기간 중. 3번. 지역농협은 등록 신청 시 보증금액 1,000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를 가져서 신고한다.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도록 됐어요? 업무 개시 전. 신청할 때 보험 들어 안 들어? 나중에 처분 이후에 든다 그랬잖아요. 처분부터 업무 개시 전. 분사함수는 미리 들어야 되지만 이해되셨어요? 다 시점을 잡았네. 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자, 4번. 개공이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할 때 15일 내에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보증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이지.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 했잖아요. 그러면 15일 내에 보험 다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바꿔서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 5번. 개공이 보증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했어. 보험 안 들고 있어. 과태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뭔치? 뭔치? 임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행 보장제도. 이걸 왜 틀렸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 자, 이 앞쪽에도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열심히 설명했죠? 근데 이건 뭐 내용 때문에 지문을 못 잡아서 틀린 거예요. 이게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타당을 골라라.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A차적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 계약 체결 완료. 밑줄 보세요. 계약 체결이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쓰면 계약 체결이죠. 근데 이행 완료라는 것은 뭐예요? 뭐 잔금하고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난 걸 말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 완료 X. 자, 2번. 개공, 소공, 보조원은 H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소공하고 보조원이 틀렸죠? 오로지 누구? 사람은 오로지 개공만 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됩니다. 자, 3번. 자, 3번 이걸 못 잡아냈는데 개공 명의로 동그라미. 개공 명의 주어 동그라미 처음 써요. 개공 명의로 계약금들을 예치한 경우 계약금들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을 금융기관 보증보험에서 금보 발행하는 보증서를 개공에게 개공 동그라미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았잖아요. 예치 명의자니까. 예치 기간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앞에 주어가 개공 명의로 예치했으니까 누구에게? 그렇지. 응용해서 낸 거잖아요. 예치 명의자.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개공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 보장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개설 등록 취소했을 때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수없이 했잖아요. 무슨 정지라고? 그거 기억나? 업무정지? 예.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소요된 비용을 받았다. 실비. 자, 계약금 반환채무 실비는 이전 쪽에 받아요. 취득. 취득. 이건 쌍방향게 틀려버렸지. 취득 그레인. 이 앞주에 네 강조했는데 취득 그레인.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21번 되게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렸어요. 어려운 질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이 틀렸는데 자 보세요. 다시 보수 한도가 자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어차피 보수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자, 21번 보세요. 중개 보수 한도는 어떻게 나눠져? 자, 주택하고 주택 외. 주택하고 주택 외.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 등은 0.8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사무소 소재지 요율하고 물건 소재 요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무소입니다. 자,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서울 물건이 부산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따른다. 뭐 이렇게 됐어요? 사무소를 기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가 뭐가 있어요? 토지, 상가, 뭐 탁이죠. 뭐 상가, 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죠.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죠. 그죠? 오피스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빼고 나머지는 0.9 범위에서 협의거든요. 근데 내가 1년 내에 강조한 건 뭐예요? 매매 임대로 구분한다 해서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그 문제거든요. 매매 임대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토지를 임대하든 상가를 임대하든 다 0.8이에요, 0.9요? 0.9 범위에서 협의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옳은 걸 골라라.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경우 0.9 이내로 한다. 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어디가 들어가? 등 속에 들어가요. 전세, 임대. 그럼 자 얼마? 0.8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목 매매계약. 몇 줄 보세요. 임목 동그라미. 매매 몇 줄. 토지 임대차. 토지 동그라미 임대차 몇 줄. 보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았어요? 맞잖아요. 자, 여기는 임목이든 토지든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0.9야. 그래서 이걸 풀 수 있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렇죠? 이걸 내가 1년 내에 강조한 거잖아요. 이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0.9 범위에서 협의다. 됐어요? 예,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오피스텔 전용 면적 95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임대차 한 경우는 0.8 이내에서 협의? 0.9. 오피스텔도 원칙은 다 0.9에 협의해요.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만 매매 교환은 얼마? 임대차는? 요건을 갖춘 것만 그렇지. 감 왔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건을 95니까 85가 아니잖아요. 95니까 일반론으로 들어가서 0.9 범위에서 협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중개부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강주 서구에 있는 상가 동그라미. 전라북도 조례? 이건 지금
이 지문은 3번째 나왔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오고 C꼭대 할 때 한번 나왔고. C꼭대 할 때 그 못 잡아냈잖아요. OX 문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기억나? 협의지, 협의. 그럼 이 지문이 주택이라면 맞아? 자,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에서 그랬죠? 전주. 그래, 그러니까 전라북도. 강주 서구에 있는 중개소는 전라북도 조례가 맞죠? 주택이라면. 근데 뭐니까? 상관전, 상호 협의. 아, 이거 C국대 교재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때는 상가가 아니라 토지라고 나왔죠? 네. 똑같이,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주택이라면 분사무소 시도 조례니까 전라북도 조례가 맞아. 이해됐어요? 네. 근데 뭐니까? 상가니까 협의. 그 다음에 5번 토지 매도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매도인으로부터 0.9 범위내에서 협의. 자, 실비 동그라미. 이건 실비가 핵심이야. 실비는 시도 조례입니다. 실비는 시도 조례. 무조건 시도 조례야. 들어간 만큼. 됐어요? 시도 조례 과정은 받게 됐어요. 실비가 핵심.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 자, 22번. 22번은 이제 계산 문제죠. 이건 좀 시간이 좀 요하는 문제지. 다 맞췄네. 맞췄어요.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시간을 좀 뺏어서 그러지. 이건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개공 A는 매도인 각각 매수인 일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했다. 자, 개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A 개공이. 자, 갑하고 누구요? 무슨 주택을? X주택을 얼마에? 매매를 2억 원에 했어요. 매매를 얼마에 했어요? 2억. X주택 그렇습니다. 2억 원에 하고 또 병에게 임대차를 했죠. 보증금 얼마? 보증금 3천만 원 했다가 월세 얼마? 20이요? 그럼 20만 곱하기 100. 그거죠? 그럼 A가 이제 둘 다. 그러면 이건 3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사자가 다르죠? 네. 그러면 다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2억은 요일이 얼마지 됐어? 2억에서 이거 0.4네. 0.4죠? 아, 오른쪽 요일표. 2억에서 6억이니까 0.4잖아요. 그럼 0.4를 곱하면 얼마? 8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얼마? 80만 원. 이쪽에서 얼마? 80만 원 받고. 그럼 임대차는? 이거 환산해 봐야 되죠? 그럼 얼마 나와? 5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100으로 가죠? 그러면 요일이 얼마 제시됐어요? 0.4잖아요. 그러면 5, 4, 20만 원 나오네.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 20만 원. 이쪽에서 얼마? 20만 원. 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접근해 볼게요. 틀린 걸 골라라. 자, A는 갑에 대해서 매매. 갑에 대해서 매매 보수. 맞죠? 자, 청구하여 팔 수 있고. A는 병에 대해서 임대차 보수. 맞죠? 네. 맞고. A는 을에 대해서 매매 보수와 임대차 보수 모두 청구하여 받는다. 맞아요? 네. 매매, 임대차 모두 청구해서 받는다. 맞고. 그 다음에 A는 을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임대차는 보수 받을 수 없어? 있어요. 있죠. 4번이 틀렸네. 이거 같이 받는다요. 3번 지문하고 똑같네 이거. 그렇죠. 이제 이거 4번이 정답.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얼마? 200만 원 맞아? 네. 200 나오네요. 합하면 다. 이해됐어요? 예, 이것은 뭐 어렵진 않았어요. 시간을 좀 뺏어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정답. 자, 23번.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비교죠? 틀린 것. 자, 공제사업 운영에는 필수 조직이다. 맞아? 네. 둔다. 정책심의위원회 의무조직에 둘 수 있다. 맞죠? 맞고.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 감독 동그라미. 심의, 감독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있다. 맞아요?
예, 심의만 있어요. 심의. 자,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3번.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위원. 맞습니까? 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맞습니까? 네. 맞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네. 맞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것도 맞죠? 네.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책심의위원 둘 다 국장이 임명 이쪽에? 아니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 위원들, 위원. 법에 규정된 사람. 법에 규정된 사람. 근데 정책심의위원은 국장이 맞습니다. 이제 앞문장이 틀렸어요. 자, 요약집 한번 봐드릴게요. 그 요약집에 내가 다 비교를 해놨잖아요. 거기 그 6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원 나와 있어요? 네. 자, 운영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사람이 중에서 하는 거고, 정책심의는 법에 규정된 자 중에서 누가 임명이죠? 국장. 그 지문이잖아요. 그 지문. 5번 지문이 그거예요. 5번 지문이 그거라고.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둘 다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이게 틀려버렸어요. 23번이 몇 번 정답? 5번. 그래서 문제 많이 맞았어요. 근데 또 24번부터 29번까지 또 지약이네. 그죠? 24번부터 29번까지 많이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전부 다 박스네. 전부 다 박스. 그렇죠? 예, 박스. 하여튼 박스 문제는 쉬워도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요. 개수 묻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자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숙달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교육 한번 볼게요. 옳은 걸 골라라.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둘 다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요? 아니요. 연수교육은 오로지 시도의사,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기억은 틀렸네. 자, 니은 개수 묻는 문제죠. 등록관청은 보조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예방교육 적어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자,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시도지사도 되고 또 등록관청 셋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방교육 대상자는 개공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됐어요? 그럼 예방교육 실시 여부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교육비도 지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 그럼 보조원도 대상이 돼, 안 돼? 네. 그럼 등록관청이 실시권자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니은은. 자, 디귿 한번 보세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요?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구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틀렸고. 이건 답이 그냥 보이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할 때 교육을 10일 전까지 통지? 2개월 전. 그럼 뭐가 10일 전이요?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10일. 그죠? 연수교육 2개월 전. 자, 실무교육은 32에서 44시간이요? 28에서 32. 그죠? 다 틀렸네. 자, 직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요? 법률 지식은 실무교육이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죠? 자, 경영실무 직업윤리인데, 직무교육은 오로지 직업윤리.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을 주 내용을 하고, 연수교육은 재교육이죠? 법 제도 변경이 주 내용이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죠. 그럼 보조원들은 중개업을 해야 안 해? 보조 업무 하잖아요. 이게 직업윤리. 다른 교육은 안 시켜요, 윤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맞는 거 몇 개?
한 개. 자, 25번은 포상금. 이것은 뭐 옛날에 내가 어떻게 이걸 풀라 그랬어요? 갑하고 을 딱 정리하면서 풀라 그랬죠?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은 각각 얼마 있냐? 발각되기 전에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일단은 갑하고 을 딱 이렇게 해놓고 딱 접근해 들어가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은 사무소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 돼. 나옵니다. 그럼 A, B를 각각 신고하였고 검사가 A, B를 공소 제기하였으나 A는 유죄, B는 무죄 판결. 자, 공소 제기하면 무조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유죄 판결 받던 무죄 판결 나오죠? 네. 그러면 갑은 A한테서 얼마? 50만 원. B한테서 50만 원 다 받네. 자, 일단 100만 원 확보됐어. 두 번째. 무등록업자 C를 신고해도 포상금 나와? 네. 나옵니다. 갑과 을이 공동 신고하였다. 근데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3대 2로 합의하였다. 자, 합의를 안 하면 25만 원씩 균등이죠. 네. 근데 합의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3대 2로 했죠. 네. 그러면 뭐요? 30만 원. 자, 여기가 30만 원이 되고 여기가 20만 원이 되는데 3대 2니까.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을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자, 등록증이 양도돼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영도가 아니라 양도.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자, 누구에게만 줘? 을에게만. 왜? 먼저 신고한.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그러면 을에게 얼마? 50만 원이 확보됐어. 자, 이건 암산하려면 이제 뭐 이제 저렇게 적어가면서 하라 그랬어요. 자, 이중 등록은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죠? 네. 공부 이건 필요 없어. 포상금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을이 자격증 대여받는, 을이 이제 따라잡으려고 2명을 신고해버렸네. F와 G를 신고했죠? 네. 근데 검사는 F를 무혐의, G를 기소유예, 뭐만 나와? G만 나와. 무혐의 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왔지. 그럼 여기도 얼마? 50만 원. 그러면 여기는 130이고 갑은 얼마? 120. 아니 갑 130. 을은? 120. 그럼 몇 번 정답? 1번 정답입니다. 됐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1분에 풀고 다같이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얘도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자, 26번 박스 몇 개냐? 이건 뭐 어렵겠죠, 당연히.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랬죠? 업무정지 사유를 골라내라 이 말이죠. 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자, 하나 나왔어. 업무정지만 똑바로 적으세요. 이중 소속은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필치 적으세요. 임시 중개 시설물은 임치 가로 열고 업무정지. 이거 업무정지 돼. 이거 동그라미. 임치로 알고 있어야 돼. 임치는 전부 다 뭐가 돼? 그래서 이건 답이야.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임치. 이것도 업무정지 돼. 임치는 다 업무정지. 금지행위잖아요.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업무정지 안 되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 이거 뭐요? 필치. 필치는 업무정지 될 수가 없죠? 임치는 되더라도 필치는 안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예? 업무정지.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업무정지입니다. 자, 사무소 명칭의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업무정지 쉬어봐. 5개? 5개면 몇 번? 3번이 정답. 또 5개 골라고 5번 찍고 나오면 안 돼. 3번이 정답.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7번은 이제 뭐냐. 행정처분 효과 승계. 이 승계 문제예요. 이거 승계 문제인데, 많이 맞았나 한번 또 봐야지. 27번. 반쯤 맞았네. 자, 27번. 승계 다시 설명할게요. 이 승계 관련 문제인데, 잘 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뭘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폐업을 6개월 했다고 가정을 해봐. 폐업을 6개월 했다 가정을 하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A 계공이 쭉 영업하고 가죠? 그럼 이 A 계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폐업 기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어떤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 처분 중에서 어떤 처분만 승계돼?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됩니다. 그러면 다른 처분은 승계가 돼? 안 돼? 또 하나가 위법 행위를 승계한다. 위반 행위를 승계한다. 그럼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승계돼?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자, 이건 이제 워낙 강조를 해서 다 알죠? 그럼 이제 처분 효과부터 다시 설명하면, 그럼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몇 번? 한 번 받았다 가정을 해봐. 과태료 몇 번? 한 번 받았다 가정을 해봐. 그리고 다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어, 안 했어? 그럼 업무정지 한 번 받은 거, 과태료 한 번 받은 거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 그럼 다시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되면? 억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라고 이 앞에 했죠? 그럼 이건 업무정지 들어가요. 안 가져왔으면 업무정지 내려, 못 내려? 못 내려. 그럼 근데 중요한 건 몇 년간 가져와? 몇 년? 언제부터 1년?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처분일로부터 1년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거 설명합니다요. 밑에 것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초과 보수를 받으면 임치요, 필치요? 임치. 그럼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폐업했다가 뒤에 등록했을 때 옛날에 잘못했던 걸 가져와, 안 가져와? 저 사건을 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소되면 원래는 몇 년 못 해? 3년.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 폐업 기간을 빼줘야 돼. 그러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해도 3년간 결격 사유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폐업 기간을 빼줘. 그러면 여기 칠판에서 몇 개월? 그러면 몇 년? 2년 6개월이 결격. 기억나요? 이 결격 사유 문제도 자주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 이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 등록 취소인 경우는 폐업 기간이 몇 년이면? 3년이면 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몇 년? 1년이면 승계되지 않는다. 기억나요? 자, 이 문제를 잡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 있어요? 자, 27번. 개업 공인 중개사의 위법 행위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개업 공인 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 관청을 달리하여 개설 등록할 때 폐업 신고 전후 개공 후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답니까? 승계합니까? 달리하든 안 달리든 승계가 돼. 자, 2번. 폐업 신고 전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동그라미. 효과죠, 효과? 폐업일로부터 1년이요? 처분 1. 폐업일 X. 그 요약집에 다 적혀 있어요. 처분 내가 폐업일 X라고 다 적어 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전후 개공에 대한 과태료 동그라미. 이건 재등록일로, 이것도 언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1년 똑같아요. 2번, 3번. 처분일로부터 1년. 재등록일이 아니라. 다 시점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때문에 흔들렸을 건데, 4번이 뭐냐면 잘 봐보세요. 중개업을 영위 중인 개공이 등록 취소 동그라미.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취소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할 때는 등록관청은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뭘 묻는 거예요? 그렇지, 시효를 묻는 거예요. 이건 승계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낚인 사람들이 있어. 시효를 묻는 거야.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그래. 이건 그러니까 3년, 5년 지나도 그 사건을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왜? 등록 취소는 시효가 있어 없어? 없어. 4번은 이 승계를 묻는 거 아니라 그 시효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낚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효는 업무정지만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위반 행위사항을 5년 뒤에 발견하든 20년 후에 발견하든 그 사건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 5번. 재등록 개공 후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일 때? 업무정지 때문에. 폐업 기간 1년 초과할 때는 행정처분 할 수 없다. 맞아? 네. 이거죠, 이거. 몇 년이면? 1년이면 이거 할 수 없다. 등록 취소는 3년이면 할 수 없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5번. 되게 쉽죠? 예, 이제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